1번입니다. 간단한 지수 문제죠. 자, 3의 2분의 3제곱이 있고 루트 3이 있는데 이 루트 3 같은 경우는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보자면 3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따라서 3의 2분의 3제곱과 3의 2분의 1제곱이고 지수들의 합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2분의 1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곱하면은 1이 되죠. 따라서 3.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자,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밑에 식을 보니까 1에서의 극한이 있고 1에서의 함수값이 있죠. 근데 연속함수의 특성상 1에서의 함수값은 1에서의 극한값과 같아가지고 둘이 이제 같은 값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k로 한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k의 값인 거고 이제 이 식에서 k 더하기 5가 좌변이 되고 우변이 그냥 2k니까 바로 끝났죠. k의 값은 5.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자, 1, 2, 3, 4, 5 숫자 중에서 4개를 택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대요.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뭐 같은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 건 상관없고요. 근데 이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지금 전제 조건이 짝수여야 돼요. 짝수. 그럼 이제 요 마지막 1의 자리는 무조건 2 또는 4 두 가지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 숫자에 0 같은 게 있었다면은 4자리 자연수라는 것 때문에 여기도 제약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죠. 따라서 이 나머지 3개는 그냥 전부 다 5가지일 수가 있는 거죠.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고 중복도 상관없으니까. 따라서 그냥 이거는 5 하고 나서 2 곱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럼 250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등비수열 문제고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첫째 항 양수죠.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공비도 당연히 양수여야만 하겠죠. 그래서 A랑 R의 범위는 우선 이렇게 둘 다 양수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식부터 보면은 A4는 AR의 세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A2는 AR이 되고 그럼 이제 양변에 A 지우고 R 지울 수가 있겠죠. 둘 다 확실히 0이 아니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R제곱이 4라서 원래는 R이 풀마이지만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제 2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의 값은 두 번째 식에서 고르면 되니까 A 더하기 AR 한 게 10인데 얘가 2인 상태니까 이게 2A여서 전체가 3A가 되죠. 따라서 A 값은 4.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A5는 AR 4제곱이니까 4 곱하기 2의 4제곱. 그럼 얘는 16이기 때문에 답은 64. 5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f'-1을 물어봤죠. 근데 fx의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두 함수의 곱 형태로 나타내 있어서 이건 곱의 미분법을 물어보는 문제겠죠. 따라서 f'x를 해보면 앞에 있는 거 미분, 그럼 2x, 뒤에 있는 건 그냥, 더하기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이쪽은 얘가 1이 되면서 그냥 0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6, 1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번 교육과정에 새로 신설이 된 개념이죠. 확통에서 모든 개념이 다 똑같아요. 그 전 거랑. 근데 유일하게 맨 마지막 통계적 추정 이제 단원에서 딱 하나 추가된 개념이 바로 이 모비율 그리고 표본 비율에 대한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해설 영상 강의 자체는 현재 교육과정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09년생 이하의 현 고1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볼 만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모비율이나 표본 비율도 그냥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표본 비율을 이제 P에 이렇게 모자 씌워서 P 해시라고 쓰죠. 이 표본 비율의 평균은 그냥 모비율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다. 여기서 이제 q는 뭐예요? 1 빼기 p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세 개를 어차피 공식으로 암기한 상태로 풀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별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문제에서 모비율인 p가 0.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때 q는 0.9가 될 거고 또 문제에서 준 게 이걸 줬죠.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니까 얘를 준 거기 때문에 루트 n분의 pq를 줬는데 그게 0.03이다. 그때 n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미 p랑 q가 나와 있으니까 끝났죠.
그럼 루트 n분의 0.1 곱하기 0.9 그게 0.03이다가 되니까 얘는 어차피 계산하면은 이게 0.0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그냥 양변을 뭐 제곱해 버립시다. 그럼 n분의 0.09가 이거는 100분의 3이니까 걔를 제곱하면 10,000분의 9라고 쓸 수가 있죠. 얘는 그리고 100분의 9죠. 따라서 100분의 9에다가 n분의 1 한 게 10,000분의 9니까 지워질 거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지고 하면은 남는 게 n이 100이다 해서 답이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부채꼴의 넓이 나왔고 반지름 길이랑 중심각 크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공식 하나면 끝이죠.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이라고도 쓰고 그리고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도 쓰는데 지금은 R의 길이랑 세타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공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8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 파이. 이러면 요 8의 제곱을 8 두 개로 나눠 쓴다면 2랑 4가 8과 함께 약분이 되니까 남는 애, 즉 24파이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다항함수 fx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이라는 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가 우변을 전개해가지고 fx의 식을 한번 잡아볼게요. 우변 전개를 쫙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양변에 6 지워주고 나서 x로 나눠져 버리면은 fx라는 식이 그냥 이렇게 완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게 0부터 2까지 fx 적분한 거니까 그냥 진짜 정적분 해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4분의 1 x 4제곱 x 세제곱에 2x 그리고 0부터 2까지 넣으니까 그냥 0은 의미 없고 2를 대입한 것만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이게 4니까 답은 16, 2번이 답이 됩니다. 9번입니다.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나오는 눈이 A, B라고 했으니까 일단 A나 B나 다 1부터 6까지만 당연히 가능하겠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바로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플러스 B가 7이거나 또는 A 곱하기 B가 6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뭐 6 또는 12 또는 18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확률을 물어봤다. 아무튼 얘네의 합이 7이라는 거는 1, 6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만약에 딱 6이라면 얘네는 1, 6과 2, 3, 3, 2, 6, 1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10이라면 얘는 2, 6, 그 다음에 3, 4도 가능할 거고 또 뒤집은 애들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A, B가 18인 경우는 3, 6과 6, 3 말고는 없겠죠. 그 다음에 얘가 24라면 4, 6과 6, 4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30이라면 5, 6, 6,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36이라면은 6, 6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하면 되는데 또는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중복되는 거는 걸러야 되죠. 지금 보면은 16, 16, 61, 61 똑같으니까 한쪽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지워줘야 되고 2, 5랑 5, 2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당연히 없어요. 6의 배수가 아니니까. 하지만 3, 4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죠. 이거 지워주고 4, 3도 여기서 지워주고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세면 끝이라는 거죠. 여기 6개, 여기 2개, 여기도 이렇게 해서 2개, 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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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니까 이렇게 하면 10개, 이쪽 하면 7개여서 총 17개가 나온다. 따라서 답은 36분의 17, 2번이 답이 됩니다. 10번입니다. K라는 상수는 2보다 작다고 했고 요런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만 보면 돼요. 왜냐면 이 그래프는 사실 출발이 여기서 출발한 그래프거든요.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루트 2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건데 어차피 요 놈을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뭔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개형이 바뀌진 않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뭔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이 안에서 어딘가에 K, 어딘가에 2로 이렇게 잘려져 있겠죠. 그럼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가장 낮은 즉 X가 K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그것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래프 개형을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다면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2일 때가 최소일 테니까
언제 최소인지 언제 최대인지를 잡기 위해서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만 파악하면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때 최소값이라는 건 fk인데 그게 3루트2라는 거고, 이제 k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x자리에 k가 들어가니까 k 더하기 k가 돼서 2k가 되겠죠. 그거 빼기 루트 2 한 개 3루트2. 따라서 2의 2k제곱은 4루트인데 얘를 이제 2의 거듭제곱, 2의 지수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2의 2분의 5제곱이겠죠. 그러면 2k가 이거라는 얘기니까 k 값은 4분의 5. 그리고 4분의 5는 2보다 작으니까 문제에서 준 조건도 그 부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자,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곡선 밖에 한 점이 나왔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t, ft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 된다. 그랬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2를 표시를 해보면 t 빼기 0분의 t세제곱 빼기 2t 더하기 17 빼기 1,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f't인 3t제곱 빼기 2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t를 1로 보내버리면, 자, 좌변은 이렇게 됐고 우변은 3t 세제곱 빼기 2t가 돼서 마이너스 2t가 지워지고 요렇게 양변 2로 나누고, 사실 이제 많이 해본 친구들은 바로 이게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자면 얘도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원래는 뭐 3개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넘긴 다음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 형태로 인수분해를 쫙 해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잡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라는 근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실제로 인수분해도 안 될 뿐더러 판별식도 0보다 작아서 실근이 안 나와요. 따라서 이제 2로 확정이 된다. 그럼 이제 접점의 x좌표가 2로 확정됐고, 그때 그 접선이 요거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일단 접점은 2콤마가 됐고 여기 계산을 해주면은 21이 됐어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인 f'E는 3t제곱 빼기 2였는데 t자리에 2를 넣으면은 이렇게 1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10에다가 2,21을 지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계산을 해주면은 10x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여기에 마지막으로 a,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10a 플러스 1이 11이니까 a 값이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1부터 9까지를 이제 모두 다 여기다가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제2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이렇게 2열에 있는 3장의 카드의 합이 짝수가 되어야만 한다. 근데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세수가 전부 다 이렇게 짝수거나 혹은 짝수 하나에 홀수 2개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자, 2열에 그러면 짝수만 3개 오는 확률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일단 이게 1부터 9까지가 홀수 5개의 짝수가 4개가 있는 상태죠. 그럼 그 4개의 짝수 중에서 우리가 3개를 골라서 2열에 배치까지 해주면 우선 2열에 있는 3장은 완성이 됐죠. 그럼 남은 6개는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배치하면 되니까 6팩이겠죠. 그 다음에 짝수 하나 홀수 2개라면 짝수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홀수 5개 중에 2개 고르고, 그렇게 해서 골라진 3개를 3팩으로 나열하면 2열이 완성. 또 나머지 6개는 그냥 나열하면 되죠. 따라서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이것과 이것을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여기도 곱하기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그냥 9장을 나열하는 거니까 9팩이겠죠. 그럼 얘네에서 공통되는 걸 한번 바로 약분해주면 여기 6팩, 여기 6팩, 여기도 6팩만큼 이렇게 약분하면은 9, 8, 7이 남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여기 3팩, 3팩도 있으니까 즉 6만큼 더 지워주면 여기에 3 지워주고 여기에 2 지워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4가 됐고 이쪽은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죠. 최종적으로 분자에 44가 남았고 분모에는 이렇게 남은 상태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4만큼 약분해서 21분의 11이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확통 정규분포 문제죠. 자, 일단 가족권과 나족권을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가족권 보니까 1보다 큰 거랑 7보다 큰 거 이렇게 2개 더했더니 전체 확률인 1이 나왔대요. 그럼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게 1의 위치 대충 이쯤 잡고 7의 위치를 완벽히 대칭인 상태로 1로 잡아버리면 1보다 큰 확률은 이만큼의 넓이고 7보다 큰 확률은 이 파란색 넓이인데
이 파란색은 이쪽으로 넘겨도 똑같은 넓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만 딱 1이 되겠죠. 그 말은 지금처럼 1과 7이 이렇게 대칭관계라는 거니까 그 중점에 있는 4가 바로 평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족권에서는 평균이 4다까지 얻은 거고요.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와 볼 텐데 얘는 이제 표준정규분포인 요 Z까지 다시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좌변도 우리가 Z로 우선 나타내 볼게요. 그 전에 요 절대값부터 풀어주면은 이제 마3부터 3까지로 풀 수 있고 양변에 5 더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출발해서 표준화를 시켜보면은 어차피 평균이 4라는 걸 알았으니까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2 그거 시그마로 나누고 여기 Z로 바뀌었고 8에서 4 빼면 4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가 0 이하다 역시도 이제 바꿔주면은 0 빼기 4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더한 게 지금 요거다 라는 거니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우선 표준정규분포로 표시할 거니까 평균 0이고 한 이쯤에 시그마 분의 4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대칭되게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4가 있고 또 요쯤에 한 이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요 넓이랑 그 다음에 지금 얘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 넓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표시 안 하고 어차피 여기다 표시도 똑같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로 바뀌었어요. 즉 Z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1이라는 위치가 딱 여기 그림에서 얘랑 대칭되는 형태로 잡혀버리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넓이가 똑같겠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 얘가 1과 대칭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구나. 따라서 시그마 분의 2는 1이구나. 즉 시그마는 2가 되는구나를 여기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역시도 시그마 값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14번입니다. 자, 수열 이제 귀납적 정리 문제죠. A4 네 번째 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관계식이 있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거를 좀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얘를 보니까 n이 3 이하일 때랑 n이 4 이상일 때로 나뉘어져 있죠. 즉 이거 다르게 말하면은 n이 3 이하일 때만 생각해보면 A2는 A1 빼기 2K 뭐 A3는 A2 빼기 2K A4까지 이렇게 딱 적용되겠죠. n은 3까지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끊기고 그 뒤부터는 이제 A5는 KA4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딱 7항까지만 볼 거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A4의 위치가 2니까 A5는 바로 여기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2K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6은 이제 요 A5에다가 다시 K를 곱하면 2K제곱 더하기 2K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플러스 2가 있죠. 마지막으로 A7은 여기다가 다시 K만큼 곱하면은 2K 세제곱 더하기 2K 제곱에 2K까지 있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2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는 잘 보시면은 이게 어떤 수열이에요? 이거 등차 수열이죠? 그냥 공차가 마이너스 2K인 등차 수열이니까 반대로 거꾸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2K를 더해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야 공차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K로 잡힐 테니까. 자, 그럼 끝났다. 첫째 항과 7번째 항이 같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고 식을 세우고 그냥 양변에 2는 미리 지워 놓을게요. 이렇게 됐고 6K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4K로 쓴 다음에 양변 2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 지금 K로 묶을 수가 있죠. 그리고 K제곱에 K 빼기 2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 K의 값은 0과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가지가 뜨는 거죠. 자, 모든 K에 대하여니까 지금 0, 1, 마이너스 2에 대하여 요 놈의 값들이 각각 있을 텐데 그거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A1과 A2는 지금 6K 플러스 1랑 4K 플러스 2니까 바로 K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차피 0으로 날아가니까 그때는 2 더하기 2 해서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들어가면 역시나 둘 다 양수니까 8 더하기 6 해서 14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일 때는 A1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절대값 씌우면 10이고 A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여서 마이너스 6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6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세 가지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바로 16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죠. 15번입니다. 속도 가속도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둘 다 위치 함수를 알려주고 있죠.
근데 뭐 P의 속도, Q의 속도, 그리고 P의 가속도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속도 함수랑 가속도 함수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요 위치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한 번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 함수겠죠. 그럼 6t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Q의 위치 함수는 요거니까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 그냥 6이겠죠. 자, P의 속도, 즉 요게 Q의 속도 요 6의 5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30이 된다는 거죠. 그럼 3t제곱이 27이라는 거고 t제곱이 9가 되니까 t는 3이라고 쓰면 되겠죠. 왜냐? 시각이기 때문에 t는 0 이상이어서. 자, 그럼 그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그 t가 3일 때의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라서 6, 3, 18 이게 그냥 답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죠. 16번입니다. 삼각함수 문제죠. 일단 a, b는 자연수라고 했고요. 구간은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인데 함수 자체가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사인 함수에다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근데 문제 보니까 이 fx 그래프랑 y는 1이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상을 구하는 건데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뭐냐, 지금처럼 삼각함수식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최대한 그 절대값 있는 그래프 있죠. 절대값 그래프는 x축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게 뒤집어 올라가잖아요. 그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지 않도록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값이 나와 있더라도 절대값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 있다면은 일단 그 방법부터 고안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리기가 힘드니까. 알겠죠? 자,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fx라는 식이 요거예요. 그리고 y는 1과 교점이라는 건 결국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봐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차피 절대값 x가 3이다 이런 거 절대값 이렇게 푸는 것처럼 결국에 절대값 머시기가 1이다니까 이 머시기라는 애가 뭔 소리예요? 얘가 그냥 풀마 1로 나오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 sin ax는 1 빼기 b이거나 마이너스 1 빼기 b겠죠. 그럼 결국 sin ax라는 거는 2분의 1 빼기 b 또는 2분의 마1 빼기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원래라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봤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y는 sin ax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얘네 두 개를 그리는 거야. 어차피 이거는 직선이니까 그리기가 편하잖아요. 마1 빼기 b 이렇게 두 개를 그냥 그려서 총 교점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최대한 기본 사인 그래프랑 거의 일치해갔죠. 주기만 다를 뿐이고.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b가 자연수예요. 1 이상의 수란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1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b가 1일 때. 그때 요거는 몇이 되냐? 이거 0이 되죠. 그리고 얘는 몇이 될까? 얘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돼요. b가 2일 때는 이제 얘가 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근데 요 사인이라는 값은 어차피 마일부터 1까지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 상수함수들 역시도 마일부터 1 사이에 있어야만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뭐예요? 이미 벌써 탈락되죠. b 값이 커지면은 이 값은 점점 작아질 테니까 지금처럼 어차피 계속 탈락이에요. 무슨 말이냐?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b라는 놈은 지금처럼 b가 1일 때 하나, 그때만 교점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도 보면은 작아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b의 3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마일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b가 4부터는 얘도 이렇게 되면서 어차피 이대로는 더 볼 가치가 없다. 결국 b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차피 아예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맘 편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 하나씩 케이스 분류하면 끝. 그래서 b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말했지만 y는 0과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상수함수랑 만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sin ax가 막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러면 0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교점 딱 10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오면 안 되잖아요. 즉 그러면은
이게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닫힌 구간이니까 2파이라는 애의 위치가 이쯤에 딱 잡혀버리면 끝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제 여기 2파이까지만 딱 존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딱 10개가 완성되면서 끝나겠죠. 그럼 2파이라는 애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얘네 둘을 A로 표현만 해봅시다. 지금 이게 한 주기가 A분의 2파이니까 여기가 A분의 2파이, 그럼 두 번째는 A분의 4파이, 세 번째는 여기가 A분의 6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주기만큼 더 갔으니까 A분의 7파이인 거 오케이죠. 따라서 2파이라는 애는 A분의 6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죠. 같은 것도 상관없죠. 왜냐? 2파이가 닫힌 구간에서 여기 표시가 돼 있거든. 열린 구간이 아니고. 그래서 대신에 여기 A분의 7파이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역으로 A의 범위로 바꿔볼 텐데 일단은 양변의 파이는 나눌게요. 이 다음에 A가 양옆에 있으니까 요거부터 풀어봅시다. 그냥 양변 역수 취하면 이렇게 부등호 바뀌고 따라서 A는 3 이상이 될 거고 이쪽도 또 한번 봅시다. 양변 역수 취하면 이런 식으로 부등호 바뀌게 될 거고 양변을 7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얘가 3.5니까 결국 자연수 A는 딱 3밖에 안 되겠죠. 우리 어떤 케이스였어요? B가 1일 때였지. 따라서 그때는 A가 3 하나만 나온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플러스 B라는 값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일단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 4 하나 확보됐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B가 2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B가 2일 때는 아까 봤지만 이 두 개의 값이 얘는 이제 탈락했고 요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만. 따라서 이제 또 뭔가 삼각함수가 쭉 그려져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져 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은 이쯤에 있을 테니까 여기서 교점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한 주기당 2개씩 생기니까 총 10개 생기려면 주기가 이렇게 5개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딱 7개, 8개, 9개, 10개까지 생겼고 그럼 여기까지는 무조건 생겨야 되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여기는 오면은 안 되겠죠. 즉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어딘가에 2파이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역시나 얘네 둘의 값을 A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나 또 하나. 자, 지금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정확히 절반 관계잖아. 그럼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냐? 그냥 기본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기본 사인 X 그래프, 주기 2파이짜리인 이 사인 X 그래프에서 이쪽 1 있고 여기 2분의 1일 때 그때 여기 6분의 파이였지. 그러면은 이쪽이 파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정확히 6분의 1 관계죠. 이 X좌표만 보면. 그럼 똑같아요. 여기보다 이쪽 2분의 1짜리로 넘어왔을 때 이 부분이 6분의 1만큼의 그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A분의 2파이고 여기가 A분의 파이니까 그럼 이 길이는 뭐예요? 이거에 정확히 6분의 1이니까 6A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그 대칭성으로 길이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 여기 A분의 4파이, A분의 6파이, 그 다음에 A분의 8파이, 마지막으로 A분의 10파이인데 이 지점의 위치는 뭐예요? 바로 6A분의 파이만큼 덜 가야 되니까 A분의 10파이에서 6A분의 파이만큼 뺀 거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통분하면 6A분의 60파이니까 6A분의 59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슷하게 이 지점은 반죽이 더 간 거니까 A분의 11파이인데 그때 요거는 그 A분의 11파이에서 6A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얘는 통분하면 6A분의 66이어서 6A분의 67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얘랑 얘 사이에 2파이가 있는 거니까 2파이는 아까처럼 이쪽엔 등호, 이쪽엔 안 등호 해서 이렇게 잡힐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똑같이 파이 지워줍시다. 그 다음에 얘부터 양변 역수 취하면은 59분의 6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6A는 2분의 59보다 크거나 같다. 6 넘어가면 12분의 59 이렇게 될 거고 이쪽 똑같이 역수 취하면 67분의 6A는 이번엔 작다가 되고 6A는 2분의 67 그리고 12분의 이렇게. 따라서 12분의 59보다 크거나 같고 12분의 67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12분의 60이 딱 오니까 얘는 그거보다 작아서 4점 얼마. 얘는 5점 얼마니까 이때 자연수 A는 딱 5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B가 2일 때는 A가 5가 되고 그때 A 플러스 B는 7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마지막 B가 3일 때. B가 3일 때는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b가 3일 때 요것만 되는 거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은 아랫봉울이다 보니까 얘는 한 주기에 하나 생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되죠. 그럼 이거 여기서도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쭉 가서 10개 주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0개가 딱 생기겠죠. 그러면 이거 한 주기에 a분의 2파이, a분의 4파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은 a분의 20파이가 돼야 되죠. 10개 주기니까. 그럼 그 다음 거는 이쪽에 생기고 걔는 더 이상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a분의 22파이였을 거고. 그럼 이제 얘는 조금 쉬운 게 여기가 a분의 19파이일 테니까 얘는 뭐예요? 얘랑 얘의 정확히 중점이죠. 그럼 이거를 보면은 얘는 2a분의 38, 얘는 2a분의 42니까 얘는 2a분의 39파이로 쓸 수가 있고, 얘도 비슷하게 역시나 요 중점은 얘는 2a분의 42, 2a분의 44니까 그 사이에 2a분의 43파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2파이가 또 위치를 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부등호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럼 파이 또 날려주시고요. 역수 취합시다. 39분의 2a는 크거나 같다 2분의 1. 따라서 2a는 2분의 39니까 a는 4분의 39. 이쪽 역시나 역수 취하면 43분의 2a는 작다 이렇게 43 지워지고 4. 따라서 4분의 39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43보다 작은데 얘가 9점 얼마고 얘가 10점 얼마니까 이때 a는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가 3일 때 a는 10이니까 이때 a 플러스 b는 13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마다 a 플러스 b가 하나씩 나왔어요. 13 나왔고 여기서 7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 나왔고. 그럼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가장 작은 게 4고 가장 큰 게 13이겠죠. 그래서 합은 17. 답은 4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그래프가 있어서 조금 크게 하나 이렇게 좀 가져와 봤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좀 읽어볼게요. 일단 1.5랑 이렇게 돼 있는데 fx식이 아예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f 그냥 바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6이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p의 좌표는 2,6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5랑 p를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그냥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직선 OP의 방정식은 그냥 y는 3x가 되겠죠. 원점 지나고 기울기 3이니까. 아무튼 그 직선이 요 직선과 만나는 점이 q다. 그럼 q의 좌표도 그냥 바로 구해버립시다. 3x랑 얘랑 같다고 하면 되니까 양변 그냥 2배 해가지고요. 넘겨버리면 여기가 2죠. 그래서 x는 7분의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q의 좌표는 7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y는 3x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x좌표의 3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직선의 x절편이니까 y 자리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이때 x값 2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2,0 이런 식으로 일단 PQR 좌표는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가 A고 이렇게가 B고 A 빼기 B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데이터가 쌓이고 짬밥이 쌓인 친구들은 바로 보일 텐데 너무 대놓고 여기를 비워놨죠. 이거는 지금 뭐 하라는 얘기냐면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A 자체의 넓이나 B 자체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져요.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비워져 있는 요 놈의 넓이를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빼기 B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A 플러스 C에서 B 플러스 C를 뺀다고 생각해도 어차피 똑같은 값이겠죠. C는 상쇄가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A 플러스 C라는 놈, 이거는 정적분으로 구하기 좀 쉬워지고 역시나 B 플러스 C를 보면 얘는 그냥 삼각형 넓이라서 얘도 구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럼 바로 A 플러스 C부터 정적분으로 표현을 해볼 텐데 일단 0부터 2까지고 어디서 어딜 빼면 되냐? 요 3x라는 직선에서 바로 이 fx 곡선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3x 빼기 fx 이렇게 정적분한 게 A 플러스 C일 거예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는 말 그대로 요 삼각형인데 여기 2가 밑변이고 이쪽 높이는 뭐예요? Q의 Y좌표니까 7분의 6이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그냥 요 놈의 넓이는 7분의 6이 될 거니까 우리는 그럼 이거 구하는 문제로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엄청 간편해졌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저 정적분만 계산을 여기다 해봅시다. fx라는 놈이 2분의 1 x 세제곱에 2분의 1 x 제곱이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빼기 7분의 6만 해주고 그럼 요거 바로 적분해 보면은 2분의 3 x제곱 8분의 1의 x 4제곱 6분의 1의 x 세제곱 거기다가 0과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2분의 3 곱하기 4, 얘는 8분의 1 곱하기 16, 6분의 1 곱하기 8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6, 이쪽은 2, 여기는 3분의 4. 이제 이거부터는 그냥 생 계산이죠. 실제로 선지를 보니까 21분의 뭐식이라는 거 보니까 얘네 때문에 21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4 빼기 3분의 4 빼기 7분의 6이니까 한꺼번에 21로 통분해버리면 84 빼기 그 다음에 여긴 28일 거고 마지막은 18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얘네가 이렇게 했을 때 46이니까 84에서 46 빼면 38. 따라서 답은 21분의 3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살짝 까다로웠던 문제이긴 했거든요. 일단 fx는 최고치 한계수 1자리인 3차고 gx는 최고치 한계수 1자리인 2차예요.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fx든 gx든 둘 다 y는 x 위에 어떤 a, b라는 점을 지난대요. 그럼 우리가 a의 좌표를 그냥 알파, 알파라고 하고 b의 좌표를 베타,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fx랑 y는 x가 여기 두 점에서 우선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fx는 3차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랑 얘는 총 3점까지도 만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두 점에서만 만난다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두 점을 지난다라고만 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fx 빼기 x라는 이 차함수가 x 빼기 알파를 갖고 있고 x 빼기 베타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 무조건 확정이고, 근데 3차니까 어느 거 또 다른 하나가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 1이니까 여기 앞에 뭔가 개수가 붙을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이렇게까지 완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x 역시도 어때요? 얘는 x랑 알파 베타에서 만나야 되고 gx는 심지어 2차 함수니까 얘네는 딱 여기서 끊겨야 되겠죠. 이렇게 정확히 끊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나조건에서 위에 있는 극한식을 보면은 x가 0으로 갈 때 지금 0으로 가는 이 0인자가 총 3개나 있죠. 아무튼 그랬을 때 fx 빼기 x랑 gx 빼기 x는 바로 얘네를 그냥 바로 갖다 쓰면 되죠. 두 개의 곱이니까 이거 2개 있고 이거 2개 있고 얘 하나 있는 상태예요. 이게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위에도 x라는 게 무조건 3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요 k가 0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는 최소한 무조건 0이 되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케이스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알파가 0이고 베타도 같이 0이어버리면 x가 총 4개 나오니까 이거 오케이죠. 아니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0인 거예요. 그냥 알파를 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k가 0이라면은 x가 정확히 3개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일단 하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무튼 간에 알파는 0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확정을 합시다. 여기서도 알파는 0이니까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x도 이쪽으로 보내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역시나 gx 역시도 똑같이 x랑 x 빼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x 넘어가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베타나 k 중에 하나가 0인 상태예요. 근데 이제 나조건의 두 번째 극한을 보니까 플러스 x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x를 하나 더 더한다는 건 이쪽에 2x가 됐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둘을 곱해줄게요. 근데 곱하기 전에 얘도 그렇고 x로 묶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x로 묶어버리면 x 빼기 베타에 x 빼기 k 하고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 x로 묶으면 x 빼기 베타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x 0으로 갈 때 역시나 0인자인 x 3개고 이것과 이것을 곱하는 거니까 x제곱은 앞으로 빼낸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일단 분자에서도 0인자 2개까지 확보니까 나머지에서 x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베타가 0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잘 봅시다. 자, 베타가 0이에요. 그럼 x제곱이 있고 이 안에가 x에 x 빼기 k 플러스 2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뒤에도 베타가 0이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얘는 확정적으로 x가 아니니까 이놈이 무조건 x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 여기다 0 넣어버리면 이쪽까지만 0이고 여기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얘는 절대 x를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여기도 x가 없고 여기도 x가 없으니까 0인자가 2개로 끝나버려서 그럼 이 값은 존재할 수 없고 발산이 되겠죠. 그럼 모순이죠. 아, 베타까지 0이면 안 되는구나. 얘는 안 되는구나. 따라서 k가 무조건 0이어야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은 다시 썼을 때, 자, 밑에 x세제곱 있고 위에 x의 x 빼기 베타가 됐죠. 이번엔 k가 0이니까. 그리고 뒤에는 k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 근데 역시나 이 중괄호는 어때요? x에 0 대입하면 여기까지만 0이라서 절대 x를 인수로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아, 요 놈이 x면 되겠구나. 요 놈이 x이려면 베타가 무조건 2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따라서 k는 0이고 베타가 2였구나. 그럼 이제 돌아와서 우리 fx의 식과 gx의 식을 한번 쭉 볼게요. 여기 위쪽에. 자, 이게 지금 x를 더하기 전에 그냥 fx랑 gx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였죠. 근데 베타가 2고 k가 0인 걸 알았으니까 이쪽 이렇게 2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베타 대신에 있을 수 있고 k는 0이었으니까 얘 그냥 x로 바뀌니까 앞에 이렇게 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fx랑 gx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게 f3과 g8의 합이니까 f3 넣어버리면 이쪽은 9 곱하기 1 뒤에 3까지 해서 12죠. 그 다음에 g8은 여기다 8 여기에 6 플러스 8이니까 56이 되죠. 따라서 둘의 합이니까 68.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이 문제도 일단 그림을 좀 더 키워놨고요. 이제 문제 좀 따라가 볼게요.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근데 여기서 잠깐 멈칫하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특수각이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여기 120도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거 발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인의 B가 나왔어요. 근데 사인의 B는 마주보는 대변의 B랑 같기 때문에 결국 얘네가 5대 3이라는 거라서 지금 이쪽이 5K일 때 이쪽이 3K다 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원이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니까 이미 요 놈이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도 3K이고 그럼 이쪽은 이제 2K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준 게 이쪽 PB의 길이가 3루트 3이다 라고 줬어요. 아, 그럼 이제 여기서는 바로 여기 이등변이면서 또 심지어 특수각이니까 K의 값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사인 법칙 쓸 수도 있는데 이미 특수각인 거 알아차렸다면 사실 이렇게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 내려가지고 이쪽 60도고 이쪽은 30도로 해서 2대1 때 루트 3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쪽은 이제 수직 이등분 됐으니까 2분의 3 루트 3이 될 텐데 길이 B가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루트 3의 비율에 해당하는 게 요 놈이니까 바로 이 길이는 뭐겠어요? 여기서 루트 3만큼만 나눈 거라서 2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이 놈은 그거의 2배니까 그냥 3이 되겠죠. 아, 즉 3K가 3이니까 지금 K가 1이다 라는 것까지 잡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다시 조금 지우고 그림 좀 이쁘게 해볼게요. K가 1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반지름 3이고 이쪽 3이고 여기 2인 상태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120도까지 나온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 PQ 이렇게 있는 상태고 이 PQ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다 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이거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원주각 개념이 좀 쓰이거든요. 원주각을 우리가 원주각과 중심각 지금 기억하고 있죠.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죠. 근데 그 중심각을 우리가 요 놈으로 안 잡고 어디로 잡을 거냐? 이거를 중심각으로 잡아볼게요. 즉 이 240도짜리를 중심각으로 잡으면 이 중심각은 바로 이렇게 긴 요 호의 중심각이 되는 거죠. 이거에 이렇게 중심각이 240도니까 그럼 이 똑같은 녹색 호의 원주각은 바로 여기 하나가 딱 있죠. 그래서 이놈이 240도의 절반인 다시 120도가 된다. 그러면 이쪽은 60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렇게 PB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쪽이 30도인 것도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는 총 150도라고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3루트 3이었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보냐? 요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면은 3루트 3과 2 이렇게 두 개의 각도, 두 개의 변의 길이도 있고 이쪽 각도 있으니까 바로 요 전체 BC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BC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루트 3의 제곱 빼기 2, 3루트 3의 코사인 150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줄 수 있고 여기 2로 나눠주고 하면 이쪽이 9가 되고 여기는 18이니까 49가 딱 되면서 BC의 길이가 정확히 7이 돼요. 일단 이런 식으로 7까지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바로 PQ의 길인데 아직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안 쓴 게
요 길이를 이제서야 한번 쓴 거죠. 여기 코사인 법칙할 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60도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잘 보면 60도랑 2가 서로 마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요 PQ의 길이가 있으니까 걔랑 마주 보는 요 각의 사인 값만 알 수 있다면은 사인 법칙으로 끝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각의 코사인부터 구합시다. 방금 썼던 요 삼각형 있죠. 여기서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써볼 텐데 코사인 변형 공식으로 코사인 C는 으로 쓰면 얘랑 지금 이웃하는 편이 2랑 7이죠.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7을 하고 2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마주보는 게 3루트 3이니까 27이죠. 그러면 밑에는 28이 되고 위에는 계산하면은 26이 되니까 14분의 13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인 C도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이쪽 C 기준으로 14, 13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써보면은 27이 되면서 이쪽이 3루트 3이 되니까 따라서 사인 C의 값은 14분의 3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끝! 마지막으로 저 주황색 색칠한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보면 자, 사인 C 분의 마주보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의 길이죠. 이거는 사인 60도 분의 마주보는 2가 되죠. 그럼 이쪽부터 계산하면은 루트 3분의 4니까 그럼 PQ의 길이는 얘 i에 바로 옮겨버려서 루트 3분의 4 곱하기 14분의 3루트 3 이러면 루트 3 지워졌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지니까 7분의 6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 번호에 비해서. 자, 일단 최고차 한계수 양수면서 이렇게 이미 세근을 다 줬어요. 그리고 세근이 싹 다 양수라는 것도 줬고 그런 3차 함수 fx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뭔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미안해요. 자, 원점이 지금 근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 상태인데 gx랑 hx를 보니까 gx는 그냥 0부터 x까지 정적분한 거고 hx는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는 잘 체크해야 돼요. gx의 극대값이 0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관계식을 보니까 여기서 양변을 x로 미분 때리면 g'x가 그냥 fx죠. 다른 말로 해서 이 fx라는 거는 gx의 도함수이기도 하죠. 즉 그래프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얘가 g'x이기도 하고 그 g'x가 현재 x축과 만나는 게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세 군데인데 알파나 감마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가 되는 거고 gx 입장에서 베타 쪽에서 바로 gx가 극대가 되겠죠. 즉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gx의 극대값이 0이다라는 건 결국 g 베타가 0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g 베타는 x 자리에 베타를 넣은 거니까 바로 요 정적분 값이 빵이다까지 되는 거죠. 근데 요 정적분 값은 바로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랑 여기죠. 그러면 거기가 빵이란 얘기니까 바로 이 넓이가 a일 때 요 넓이도 a라고 해야 되겠죠. 넓이가 같으니까 상쇄돼서 정적분이 빵이 됐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h를 돌아와 보면은 hx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게 아니고 일단 요 fx를 절대값으로 뒤집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뒤집혀져 있겠죠.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개의 넓이가 똑같이 AA라는 거는 나와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자, H 베타라는 거는 0부터 베타까지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두 개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2A인데 그게 8이라고 했으니까 A 하나 넓이가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의 넓이가 4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H 감마라는 건 0부터 감마까지의 넓이니까 여기 이미 8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16이어야 싹 다 더해서 24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다시 G로 돌아왔으니까 위의 넓이로, 위의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 버리면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게 자, 여기 넓이 4, 여기 넓이 4에 이쪽 넓이 16인 것까지 발견한 상태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G 알파 빼기 G 감마니까 0부터 알파까지 F 적분한 거 빼기 0부터 감마까지 F 적분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잠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0부터 감마까지에서 0부터 알파까지를 빼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는 하나의 정적분으로 바꾼다면 알파부터 감마까지의 정적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놈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그럼 그림으로 돌아와서
여기 알파부터 감마까지 정적분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4에서 16을 빼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2가 돼서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12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냥 넓이로 구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1번입니다. 확통 문제고 이 정도면 꽤나 킬러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은 숫자 0이 적혀 있는 카드가 이제 2장 있고요. 그리고 1이 적혀 있는 카드가 5장. 그리고 2가 적혀 있는 카드가 3장. 이렇게 해서 총 10장의 카드를 그냥 쫙 나열하는 건데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자,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를 이제 그 숫자를 AN이라고 하자. 그냥 여기 있는 거 A1, A2 이런 식으로 해서 A10까지 일단 간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자, 요거를 잘 봐야죠. 이웃한 두 개의 차가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딱 3개가 뜨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차피 생각해보면 0, 1, 2니까 이웃한 개 이 차이가 나려면 0과 2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0과 2가 이웃한 횟수가 3번 딱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0과 2가 지금 현재 0이 2장이고 2가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조합으로 돼야 딱 3번이 나올 수 있느냐를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럼 0과 2가 막 계속 이웃해 있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웃해 있다고 치면은 이것만으로 이미 여기서 이웃한 거 1번, 2번, 3번이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0 2개 다 썼고 2는 2개 썼으니까 하나 남았죠. 그랬을 때 2가 여기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이웃한 게 4개가 생기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2는 이쪽으로 붙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붙던가 그런 건 상관없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얘네가 3개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그래서 즉 0, 2, 0, 2가 같이 이웃한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만 되면은 일단 이웃한 거 1번, 2번으로 2번 발생했고 그러고 나면 0과 2가 하나씩 남았으니까 걔네가 따로 이렇게 또 이웃해버리면 여기서도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순간 안 되죠. 이웃한 게 또 생기니까. 근데 뭐 이렇게 붙는 거는 상관없겠죠. 그런 걸 이제 고려하면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 케이스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고 나면은 2가 한 장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1이 이제 5장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나열할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일단 얘네는 붙어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장을 나열하는데 같은 게 5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일단 쫙 나열을 한 거죠. 근데 아까 봤지만 2가 이렇게 붙는 건 안 됐잖아요. 뭐 이렇게 붙는 건 되고 그럼 이걸 6번처럼 빼줘야 될 거예요. 바로 얘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를 빼주게 되면은 이때는 얘네 5개가 이웃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랑 요거 5개까지 총 6개를 나열하는데 5로 나누는 거, 5팩으로 나누는 거 이만큼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여기는 6이고 여기는 7 곱하기 6이어서 42 빼기 6이니까 36이에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원래는 지금 이 상태였죠. 우리 얘네 보면은 얘네 순서 뒤바꿔서 2, 0, 2, 0으로 해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똑같이 이제 똑같은 경우로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역시나 2가 여기 붙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 붙는 게 안 되니까 역시나 6번의 개수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36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72가지가 될 거다. 그러면 밑에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제 1, 5개가 있는 상태. 아, 그리고 또 하나. 얘네가 이렇게 4개나 3개가 이웃하지 않고 뭔가 2개씩만으로 이웃해서는 안 되냐 뭐 이런 경우.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또 발생할 수가 없죠. 왜냐면 0이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제가 나눈 케이스처럼 4개가 한꺼번에 이웃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3개라도 이웃해야만 된다. 그래서 결국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2가지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볼 텐데 똑같이 하나, 둘에다가 총 5개까지 7개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까도 여기서도 6건이 발생했었죠. 이 0과 2가 이렇게 붙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붙는 게 6건이죠. 그럼 뭐야? 얘네 또 한 놈으로 묶었으니까 역시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6팩에다가 5팩으로 나눈 거 위에 거랑 똑같은 그 값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도 생각해보면은 자, 이거 2, 0, 2는 얘네끼리 나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순서 바꿔도 2, 0이어서. 하지만
요거 0, 2 같은 경우는 순서 바꿔서 얘네는 2, 0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여사건이 여기 붙는 건 되지만 반대로 또 여기 붙는 게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걸 2, 0으로 바꿔도 역시나 똑같이 나오니까 얘도 2번 더 곱해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도 72, 두 번째도 70이니까 답은 얘네 두 개 더해서 144, 즉 5번이 답이 됩니다. 22번입니다. 로그의 정의 나왔어요. 로그는 밑과 진수 조건을 잘 따져야 되죠. 로그의 정의가 나왔을 땐 진수 같은 경우는 그냥 0보다 크다로 끝이고 밑은 0보다 크면서 1이 되면 안 된다. 즉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고려하면 된다. 그럼 밑부터 봅시다. 7 빼기 a가 0보다 크다니까 a는 7보다 작다고, 그 다음에 얘가 1이 안 된다니까 a는 6이 안 된다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것만으로 a는 일단 1부터 5까지만 가능하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수 봤더니 2a 빼기 3이 0보다 크다. 그 말은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얘는 1.5니까 결론적으로 a가 1.5보다 크려면 1은 안 되고 2, 3, 4, 5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이니까 얘는 싹 다 더한 14가 답이 됩니다. 23번입니다. f'x의 식이 나와 있고 f2도 나와 있고 얘는 적분상수 알려주는 그 문제겠죠. 그랬을 때 f4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요거 부정적분 해봅시다. 그러면 x 세제곱에 빼기 4x가 되고 적분상수 c가 있는데 이 c를 얘가 알려주고 있죠. 양변에 이 대입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c의 값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따라서 fx는 이렇게 식이 작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f4를 구합시다. 4의 세제곱 64, 4, 4, 16 플러스 5. 그럼 얘네끼리 했을 때 48이니까 더하면 53이 답이 됩니다. 24번입니다. 자, 요 시그마부터 k의 1부터 10을 싹 대입을 해버리면은 k의 1 대입했을 때가 요거고 2 대입하면 a3이 되죠. 3 대입하면 a5가 되고, 즉 홀수들의 합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 10까지 대입하면 a19까지의 합이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시그마는 k에 1 대입하면 a2, 2 대입하면 a4 이런 식으로 짝수들의 합이 되니까 얘는 마지막에 10 대입하면은 a20까지가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를 한번 보면은 얘는 k에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에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거기에 a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에 2를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은 그냥 1로 사라지고 a2만 나오고, 즉 이건 뭐냐면 여기가 홀수면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짝수면 플러스가 붙는, 얘네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엔 20까지니까 얘네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짝수끼리 따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빼기를 한 다음에 전체로 묶어서 홀수끼리 합으로 써도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끝났죠, 문제가. 요거는 여기서 20이라고 줬고 얘는 여기서 12라고 줬으니까 20 빼기 12가 돼서 답은 8이 되겠죠. 25번입니다. fx가 이런 3차 함수인데 걔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f'-2가 0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럼 바로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상수인 b가 날아가면서 이렇게만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12 빼기 4a인데 그게 빵이다니까 a 값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프라임에다가 다시 넣어 볼게요. 얘는 이렇게 a가 날아갔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3x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 도함수는 요런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였던 거고 0에서 극소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극소값이 5라고 했으니 f0이 5라는 얘기고, f0은 원래 식에다가 0 대입하면 그냥 b가 5라는 얘기죠. 따라서 fx 완성됐죠. a가 3이고 b가 5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됐고, 이제 f3 물어봤으니까 3의 세제곱 27, 여기도 또 27, 3, 9, 27 이렇게 되니까 답은 59가 됩니다. 26번입니다. 자연수 k가 있고 이산확률 변수라서 이제 x는 0부터 k까지의 정수를 갖는데요. 그렇고 확률 질량 함수를 보니까 x가 0일 때는 그냥 확률이 a고 1부터 k까지의 정수일 때는 요 x 자리에다가 그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확률 분포 표로 좀 그려보면은, 자, 0일 때는 그냥 a고 이제 1부터는 1분의 b, 2는 2분의 b, 3분의 b 이런 식으로 해서
K까지 해서 K분의 B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걔네의 합은 당연히 1이겠죠. 싹 다 더하면. 그랬을 때 문제에서 준 정보가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은 이제 위아래에 곱하면 되는데 어차피 0은 의미가 없고 이거 곱하면 B죠. 근데 이거 곱해도 B죠. 그 다음에 얘도 어때요? 얘도 곱하면 B죠. 이것도 B죠. 다 B만 나오겠죠. 근데 그 B가 몇 개 있다? K개 있다. 따라서 그냥 K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제곱, 제곱의 평균을 보면은 이제 뭐 1의 제곱에다가 B 곱하는 건 그대로 B일 거고 이게 2의 제곱이 들어가면 얘랑 곱했을 때 2B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제곱과 3분의 B가 곱하니까 3B가 될 거고 마지막에도 K제곱과 K분의 B가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B로 싹 다 묶었을 때 얘네를 우리가 시그마 공식으로 써서 2분의 K 플러스 1로 쓸 수도 있죠. 따라서 지금 이 제곱의 평균이 그냥 평균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쓰고 양변에 K 지워주고 B도 지워져 버린 다음에 2 넘기면 K 값이 딱 완성이 돼버리죠. 따라서 표로 돌아와 버리면 어차피 최종값이 3이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그냥 없는 거죠. 없는 거. 여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딱 끊기는 거고 그럼 이제 얘네의 합이 1이니까 A 더하기 얘네는 싹 다 6으로 통분해 줍시다. 그러면 6 더하기 3 더하기 2의 B니까 A 더하기 6분의 11B가 1이다 라는 일단 A랑 B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떴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이 분산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분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제평평제라고도 외우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바로 분산이죠. 근데 우리 이미 제곱의 평균 여기 있죠. K가 3일 때니까 바로 이거는 6B가 될 거고 그때 평균은 요놈의 절반이었으니까 3B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요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지금 최대인 걸 원하는 건데 요 분산이 B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최대값은 이 축일 때겠죠. 꼭지점일 때.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2차 함수 있을 때 뭐 요렇게든 요렇게든 아무튼 요 축의 방정식만을 원할 때 어떻게 한다? 굳이 완전 제곱식 안 쓰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너무 중요한 공식. 따라서 이거 바로 대입해 봅시다. 지금 마이너스 9가 a 역할이고 6이 b의 역할이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b를 하면은 3분의 1이 되겠죠. 즉 b가 여기 3분의 1일 때가 최대라는 거니까 지금 vx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이에요. 근데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요거 하나 있고 지금 b가 3분의 1일 때니까 이거 계산하면 18분의 11이죠. 따라서 a는 1 빼기 18분의 11 하면 되니까 18분의 7일 때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게 p랑 q라고 했으니 두 개의 합은 바로 25. 25가 답이 됩니다. 27번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절반 잘라서 그냥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일단 보니까 A에는 등차 수열이에요. 첫째 항은 1이라고 나와 있고 공차는 그냥 양수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랬을 때 Y는 AN이라는 게 로그 2의 X랑 만나는 점 바로 여기죠. 이거를 PN이라고 하세요. 그럼 이미 PN의 Y좌표는 AN으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때 X좌표를 생각해보면은 로그 2의 X가 AN이라는 거니까 그때 X값은 2의 AN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거랑 X좌표를 공유하는 게 AN과 BN이니까 AN은 X축 위의 점이라서 그냥 요게 될 거고 BN은 이렇게 된 다음에 Y는 X제곱이니까 요 놈을 다시 제곱해버리면 뭐 이렇게 쓰거나 또는 뭐 4의 AN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 다음에 PM 플러스 1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은 여기가 AM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AM 플러스 1도 그냥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좌표를 잡고 이제 박스를 봐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건 같은 거 쓰일 거니까 이제 박스를 좀 따라가 봅시다. 자, 뭐 요거일 때 요거 이거는 지금 뭐 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구한 거죠. 싹 다 구해놔서 뭐 이런 것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건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식까지 친절히 줬어요. 그럼 이제 내항과 외항을 해버리면 내항하고 외항하면은 요건데 이제 얘를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am 플러스 2가 되니까 결론이 얘랑 얘랑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점화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차가 바로 2가 되겠죠. 따라서 등차수열 AN의 공차라고 했으니 가에 들어갈 게 2. 따라서 여기서 P가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미 나온 거고. 그 다음에 BN을 잡혀보니까 우리가 밑에서 구했지만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해설에 이걸 보니까 박스를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고, 그랬을 때 TN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보면은 이제 바로 요 놈을 밑변으로 잡고 여기까지를 이제 높이로 잡은 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이제 B의 Y좌표랑 같으니까 요거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얘를 조금 더 보면은 2분의 1에 4의 AN에다가 요 놈은 2의 AN으로 묶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얘가 뭐였냐면 우리 공차가 2인 걸 밝혔으니까 2의 AN 플러스 2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를 묶어주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2의 제곱인 4가 나오고 얘는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3이고,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돼요? 얘네가 바로 8의 AN이 되겠죠. 여기가 있으니까 바로 나에 들어갈 게 2분의 3. 즉 Q의 값이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TN을 가지고 시그마를 씌웠어요. 지금 우리가 TN을 좀 간단히 한 상태란 말이에요. TN이라는 게 2분의 3 곱하기 8의 AN제곱이 됐으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TN은 결국 T1부터 시작해서 T5까지의 합인데, 그럼 걔네를 2분의 3으로 싹 다 묶었을 때 8의 A1, 8의 A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미 등차수열 A에는 첫째 항 1이고 공차 2니까 8의 1, 8의 3, 8의 5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만 보면 이건 등비잖아요. 등비. 첫째 항이 이제 뭐 문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째 항 8, 그리고 공비는 몇? 8의 제곱이죠. 즉 64. 따라서 그거의 합공식 5개짜리니까 공비 빼기 1에 첫째 항 쓰고 공비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앞에 2분의 3도 있으니까 2분의 3까지 곱해줍시다. 그랬을 때 64라는 게 2의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에 5를 하면 결국 2의 30제곱이죠.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2의 30제곱으로 바꿔줄게요. 이러고 나면 이제 박스 쓱 봅시다. 박스에서 마지막에 여기 딱 2의 30제곱 빼기 1이 있으니까 여기 정확히 있죠. 그럼 다에 들어가는 게 요놈들 이제 계산해 준 게 되는 거죠. 즉 63분의 8 곱하기 2분의 3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니까 21분의 4가 바로 다 박스에 들어갈 놈이고 그게 아래 값이겠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Q 곱하기 R 분의 P 라고 했으니까 이건 바로 이제 번분수처럼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2, 2, 4 약분, 3과 21도 약분돼서 답은 7이 됩니다. 28번입니다. 뭐 상수 A랑 K가 있고 K는 양의 상수죠. 그래놓고 fx라는 게 4차 함수인데 1에서 중근이니까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뭔가 1에서 정확히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고, gx는 다른 게 아니고 fx를 a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요. 근데 물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아무튼 요런 애들이 전부 다 바뀌겠죠. 이제 근이. 따라서 gx도 그냥 대충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개형은 생기고, 근데 얘가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0은 a로 갔을 거고 1은 a 플러스 1, 2는 a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면, 자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우선은 연속함수래요. 그래놓고 이제 요거밖에 결국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우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로 풀리는 상태죠. 그게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x가 0 이상일 때는 x 빼기 k로 풀렸어요.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제 얘를 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사실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hx를 그 정의를 할 때, 자 x가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k가 아닐 때, 왜냐면 이게 0일 때는 x가 마이너스 k일 때니까, 그리고 k는 양수라고 했으니 분명히 요 음수 영역에 마이너스 k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넘겨서 얘를 넘겨버리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내고 x 플러스 k 분의 절대값 gx 빼기 gk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x가 양수일 때 역시도
K일 때는 넘길 수가 없으니까 역시나 K가 아닐 때만 한정해서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물론 hx 자체가 연속함수라고 했으니 k나 마이너스 k에서도 뭔가 함수값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뭔가 h-k라는 함수값이 있을 거고 hk라는 함수값이 있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hx가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먼저 일단 0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위아래 0을 한번 대입해 봤을 때 이쪽에다 0 대입하면 k분의 g0 빼기 gk 하고 이제 앞에 마이너스 있고, 근데 얘도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k분의 똑같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얘네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x가 마이너스 k로 갈 때 이 hx의 극한값이 우선 존재를 해야 될 거고, 당연히 k로 갈 때도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를 k로 보냈을 때는 일단 0분의 0은 당연히 성립하죠. x가 k면 당연히 분모도 0이고 여기가 k면 분자도 당연히 0이니까 여기서는 0분의 0으로 얻을 정보는 없어요. 근데 얘를 보면은 x가 k로 가면은 마이너스 k로 가면은 분모는 확실히 0이죠. 근데 분자는 어때요? 여기가 마이너스 k로 갈 때 분자가 0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몰랐는데 0분의 0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g-k 빼기 gk라는 게 무조건 0이 되어야만 한다. 즉 다른 말로 g-k랑 gk는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죠. 자, gx의 그림이 이건데 k가 아직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k가 여기 있다면 k가 이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을 때 k가 뭐 여기 있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있어도 되고 자기 맘대로 해요. 아직은 모르는 상태지만 아무튼 일단 gk랑 g-k가 함수값이 같다 까지는 잡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요거의 극한값을 다시 조금 더 살펴봅시다. x가 k로 갈 때 여기 절대값이 있다는 게 조금 거슬린단 말이지. 만약에 이게 절대값이 없었으면 우리 그냥 맘 편하게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g'k죠. 그냥 미분계수란 말이야. 그리고 gx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4차 함수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절대값이 있음으로써 뭔가 좀 찝찝하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k를 아무렇게나 일단 위치를 조금 잡아보면서 한번 이거를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k가 한 이쯤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y는 gk가 되는 상태겠죠. 이렇게 gk가 됐어요. 그때 아무튼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k의 우극한일 때랑 k의 좌극한일 때 둘 다 존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값이 같아야만 하고, 자, k의 우극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x가 k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우극한이면 gx는 이렇게 gk로 다가가죠. 그 말은 뭐예요? 얘는 gk보다 작은 쪽에서 gk로 다가가니까 그때 요 놈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 마이너스 값이죠. 따라서 이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로 절대값이 풀릴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좌극한 어떨까? 좌극한. x가 1로 가죠. 그러면 gx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럼 얘도 gk로 다가가는데 이번엔 큰 쪽에서 다가가니까 이쪽은 그때는 플러스로 풀리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조금 얘를 좀 떼낼게요. 너무 붙어있다. 자, 얘부터 생각해보면 요만큼 마이너스 일단 뗐을 때 요게 뭐예요? g'k긴 k인데 요거니까 k의 우극한, 즉 우미분계수에다가 요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g'k의 좌미분계수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우극한 좌극한 값이 같아야만 원래 극한값이 성립하는 거잖아.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어차피 이게 g가 지금 미분 가능한 4차 함수니까 g'k나 g'k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나 어차피 같단 말이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럼 얘랑 얘랑 같은 놈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같다는 건 뭔 소리야? 얘네가 무조건 0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 까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돌아와 보면은 g'k가 무조건 0이라는 얘기구나. 즉 k는 극점의 x좌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플러스 k에서의 극한값만 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리미트 x에다가 마이너스 k를 입혔을 때도 똑같이 봐야 되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 gk랑 g-k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gk 대신에 우리 맘대로 g-k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거야. 절대값을 뗐을 때는 원래 그냥 g'-k여야 되는데 역시나 똑같이 이 절대값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마이너스 붙고 한쪽은 그냥 플러스로 붙어서 또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얘네도 또 같은 놈이니까 결론 마이너스 k에서도 똑같이 극점이 되어야만 한다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 gx라는 그래프에서 극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지금 k랑 마이너스 k가 둘 다 극점이면서 심지어 함수값도 같아야 하니 무조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고, 이 4차 함수 자체는 여기서 딱 대칭이다 보니까 얘가 무조건 0이 떠야만 되겠죠. 왜냐면 요 놈의 중점이 되어야만 하니까. 따라서 a 플러스 1이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게 마이너스 1인 게 확정이 됐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이어서 이게 0이란 얘기는 얘가 1이란 얘기고 이게 마이너스 1이었단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k값만 구하면 되는데 k값 물론 다시 또 미분해서 구해도 돼요. 근데 4차 함수에서 이렇게 정확히 딱 대칭일 때 그때 비율관계 알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 대칭점부터 여기 그 다음 함수값 여기 x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여기 극점까지 이게 1대 루트 2다 비율이. 근데 현재 지금 루트 2에 해당하는 길이가 진짜로 1이니까 이 1에 해당하는 길이는 오히려 루트 2로 나눈 만큼이 되겠죠. 즉 k가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k제곱은 2분의 1이니까 20k 제곱하면은 10이 되겠죠. 거기다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더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9가 답이 됩니다. 29번입니다. 이거는 좀 상황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A, B가 둘 다 이제 1, 2, 3 하나씩 적혀 있는 공이고 값은 A에서만 꺼내고 을은 B에서만 꺼내는데 하나씩 꺼내서 숫자 확인하고 다시 넣고 를 각각 2번씩 반복한대요. 그러면 지금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생각하면은 값 입장에서 일단 한 번 꺼낼 때 3가지죠. 근데 2번 꺼내니까 또 3가지죠. 을도 첫 번째에 3가지, 두 번째에 3가지니까 총 81가지의 경우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지금 조건부 확률이죠. 값이 꺼낸 두 수의 합이 을이 꺼낸 두 수의 합보다 클 때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뭐 P라는 사건으로 하고 요거를 이제 Q라는 사건으로 했을 때 우리는 조건부니까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거는 P의 확률 분의 P랑 Q 교집합 확률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상태죠. 그러면 자 값이 꺼낸 거의 합이 을이 꺼낸 거의 합보다 클 때라고 했는데 그 확률을 지금 구할 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 81가지의 경우 중에는 당연히 값의 합이 을의 합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반대로 값의 합이 을의 합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값과 을의 합이 같을 때가 있겠죠. 근데 자 상식적으로 얘랑 얘는 당연히 경우가 같겠죠. 당연히. 이거 완전 뒤집은 게 이거잖아. 그쵸? 근데 둘이 같은 거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 하나의 확률인데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전체 81가지 경우에서 값과 을이 같은 경우를 뺀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겠죠. 굉장히 확통이 어렵게 나왔을 때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값과 을의 합이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1, 2, 3이고 최소로 뽑으면 1과 1 뽑아서 합이 2인 경우일 거고 최대로는 3과 3 뽑아서 합이 6이겠죠. 그러면 자 합이 2로 같다면은 값도 1과 1을 뽑아야 되고 을도 1과 1을 뽑을 때겠죠. 그럼 이때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이 만약에 3으로 같다면 값은 1과 2를 뽑든가 2와 1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값이 2가지고 을도 당연히 똑같이 따라가죠. 2가지. 그럼 이건 2가지 곱하기 2가지니까 4가지가 되겠죠.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합이 4로 같은 경우는 1, 3도 있고 2, 2도 있고 3, 1도 있으니까 얘 3가지. 얘 당연히 똑같이 반복이니까 역시나 얘도 이렇게 적어서 얘도 역시나 3가지. 3, 3은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2, 3과 3, 2 2가지. 얘도 2, 3과 3, 2 2가지. 따라서 이거 4가지겠죠. 마지막으로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3, 3 얘도 3, 3이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싹 다 더한 게 지금 19니까 여기에 19가 들어와서 2분의 62, 즉 31가지 경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같을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81이니까 얘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 P의 확률인 거죠. 이제 이때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이 5일 확률이래요.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이 5인 거 이미 여기 정리해놨죠. 그럼 갑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가지면 끝이죠.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는 이제 갑보다 작아야 되잖아. 교집합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합이 2나 3이나 4여야 되니까 얘네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을 입장에서는 6가지잖아. 끝!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6. 따라서 이 위에는 12가 들어올 거예요. 너무 간단해졌죠? 그래서 80을 나눠버리면 31분의 12가 확률이고,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43이 됩니다. 30번입니다. 제일 어려웠어요. 확실히 가장 마지막 번호답게 그 전에 29개보다 확실히 좀 다른 클래스로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지수 형태랑 로그 형태가 같이 등장했으면, 즉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식이 동시에 등장했다? 무조건 일단은 뭐부터 해보냐, 서로 역함수 관계인지부터 체크하세요. 역함수 관계인지. 이제 좀 한 4, 5년 전만 해도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걸 많이 냈다면은, 요새는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뭐 y랑 x를 바꿔보는 그 역함수를 구해보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정확히 역함수 관계는 아니더라도, 지금 딱 봐도 아닐 거예요. 왜? 위에 거는 a가 있고 아래에는 a가 없으니까. 그치만 어떤 서로 역함수는 아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관계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이 문제도 똑같았어요. 자, 그나마 비교적 좀 덜 지저분해 보이는 요 로그 함수를 가지고 y랑 x를 한번 뒤바꿔 볼게요. 그럼 x는 6 로그 3의 y 빼기 b가 됐으니까 x 플러스 b에다가 6까지 나눠버리면 요렇게 될 거고, 따라서 이때 y라는 거는 3에 요 놈이 지수로 올라가는데 6분의 1로 묶고 나니까 요거잖아요. 아, 그런데 얘랑 지금 문제에 있는 요 놈을 잘 보니까 어떤 관계예요? x축으로도 마이너스 a, y축으로도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죠. 즉,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은 얘를 우선 1차적으로 y는 s 대칭시키고, 즉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은 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이런 정도의 관계구나 라는 걸 안 상태에서 이제 가족권을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고 했으니까 지금 식에서는 요 위에 쪽에 있는 이 지수함수 말하는 거죠. 그때 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y는 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즉 요 영역에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fx랑 gx가 이제는 뭐 범위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만나는 점의 x좌표 집합이 총 4개란 얘기는 뭔 소리예요? 0보다 큰 범위에서도 이 로그 함수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겠죠. 자, 아무튼 간에 그리고 나서 그 점의 좌표가 0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0이라는 거는 어느 범위예요? 위쪽 범위잖아. 이쪽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가족권에서 말한 서로 다른 두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에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원래는 몰라요. 즉 점근선인 이 마이너스 a가 위로 잡힐지 아래로 잡힐지 모르는데, 위로 잡힌다면 당연히 y는 s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런 그림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a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점, 그리고 하나가 원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런 로그 함수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즉 a는 무조건 양수라는 것도 확보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럼 나조건 좀 더 봅시다. 뭐 0은 원점으로 해결됐고 나머지가 a, b, c인데 a 무조건 양수라는 거 나왔네. 그럼 a는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겠죠. 아무데나 잡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b, c는 뭔지 모르겠어. b랑 c는 부호에 대한 얘기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그럼 뭐 여기가 b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b, b, c, c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상태인데,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처음에 잡았던 요거를 잘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요 로그 함수를 우선 y는 x 대칭시켰다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뭔가 역함수가 잡힌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놈을 어떻게 했다?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지수함수가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얘네가 y는 x랑 만나는 이 두 점도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마이너스 a, 뭔가 마이너스 a가 된 거고, 얘도 마이너스 a가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실제로 원점이 되어야만 하잖아요. 따라서 a가 여기가 아니고 더 위에 있는 이쪽이 됐겠죠. 그래야 딱 a만큼 떨어져서 얘가 원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b'일 수도 있는 요 점이 또 마이너스 a만큼 가서 c'가 됐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잡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거추장스러운 거 다 지워봅시다. 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지워볼게요. 쓸모없는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얘는 지우면 같이 날아갈 것 같아서 신중히 지워봅시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바로 여기가 a라는 거 확정 지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b인지 c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만약에 b가 양수라면 얘가 b였겠죠. 그리고 그땐 얘가 c였겠죠. 그리고 나서 나조건 좀 더 봅시다. 요게 있죠. c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의 2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c가 마이너스 2b인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이 c, c 대신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를 써도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도 봤지만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a 해서 지금 저 점이 됐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b에서 a만큼 뺐을 때 요거라는 얘기고, 따라서 a가 3b라는 관계식도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b가 음수일 때 여기도 똑같이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이제 어차피 위에서 어느 정도 이런 거는 다 확정이 났고, 얘랑 얘만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역시나 반대로 여기서 a만큼 빼고 a만큼 뺀 게 b가 됐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2b에서 a만큼 뺀 게 b가 된 거라 이때는 a가 마이너스 3b라는 관계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양수 쪽일 때 이 첫 번째 케이스부터 좀 더 볼게요. 이제 식을. 자, 우리는 그러면은 요 지수함수에는 0,0과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지수함수 이쪽 식도 좀 깔끔히 보면은 여기다가 0,0을 대입하게 되면은 일단 대입을 해보면 3의 6분의 1에 a 플러스 b가 되고 빼기 a 한 개 0이다가 된 거니까 3의 6분의 1 a 플러스 b가 a가 됐고, 여기서 양변을 6제곱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우선 이 관계식 하나는 무조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 밑에도 똑같죠. 어차피 원점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얘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써볼게요. 이 관계식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a, 여기도 a,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거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로그 함수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6 로그 3의 a 빼기 b가 a가 됐어요. 그럼 이제 b 넘겨서 6도 아예 넘겨버립시다. 그럼 얘가 6분의 a 플러스 b니까 로그를 풀어주면은 요렇게 되는 건데, 이거 뭐예요? 6제곱하면 얘랑 똑같죠? 결론은 뭐예요? a를 대입해서 얻는 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0,0 대입했을 때랑 똑같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그냥 지웁시다. 싹 지우고 결국엔 지금 이 관계식 하나만 나온 상태고, 아직은 대입할 게 더 남아있죠. 자, 이제 b,b를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해봅시다. 이거부터는 아래 케이스랑 다르니까. 자, b,b를 그럼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6 로그 3의 b 빼기 b가 됐으니까 빼기 b만 넘겨주면은 2b가 되고, 양변 3으로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3을 옮겨 놓으면은 이렇게 됐고, 이제 로그 풀어주면은 요렇게 됐고, 다시 양변 세제곱해주면은 여기까지 왔죠. 일단 요렇게 또 온 거죠. 그 다음에 얘 지수함수에 또 대입을 해봅시다. 3의 6분의 1에 x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a 한 개 마이너스 2b다 였고, 우리 여기 a가 3b라는 관계식이 있으니까 a 자리에다가 3b를 그냥 다 넣어버립시다. 그래서 일단 한 문자로 좀 통일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은 2b가 됐으니까 결국에는 3의 3분의 b가 된 거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따라서 3의 3분의 b는 b가 됐고, 양변 세제곱해주면은 이거 결론적으로 얘랑 또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결국에 똑같은 식 하나 또 나온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랑 요거를 한번 연립을 해봅시다. 여기 a 자리에도 3b를 넣을 수가 있잖아. 그럼 3의 4b제곱이 됐고, 여기에다가 또 3b를 넣으면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건 3의 6제곱에
b의 6제곱인데 이거 3의 거듭제곱, 얘도 3의 거듭제곱이니까 요것도 밑을 3으로 한 걸로 고칠 수 있죠. 요 식을 양변 제곱해버리면 b의 6제곱이고 그게 3의 2b제곱이니까 b의 6제곱 대신에 3의 2b제곱을 써버리면 이쪽은 3의 2b 더하기 6제곱이 됐으니까 얘랑 같죠. 따라서 2b는 6이다. 즉 b는 3이다. 그럼 그때 a는 9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의 쌍을 찾은 거예요. 그럼 밑에도 가봅시다. 밑에도 비슷하게 가보면 이미 0,0과 a,a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요거랑 요거까지 두 개가 있는 상태고 역시나 b, b 얘부터 한번 그럼 대입을 해보면 3의 6분의 1에 b 더하기 a 더하기 b 하고 나서 빼기 a 한 게 b다 라는 식이 하나 있고 a 자리에 마이너스 3b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얘도 바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3의 마이너스 6분의 b 하고 나서 플러스 3b가 b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b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맞는 식이죠. 왜냐면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여서 지금 모순된 거 없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여기 있으니까 역시나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b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b가 됐고 얘는 마이너스 3b의 6제곱이니까 이 우변은 그냥 마이너스가 날라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식이 나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좀 맞춰갈 수 있는지를 봅시다. 여기 있는 b의 6제곱을 또 쓰긴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6제곱을 해버립시다. 여기에 이렇게 6제곱을 다 시켜버리면 얘는 지워지면서 3의 마이너스 b제곱이 됐고 이쪽 마이너스 죽으면서 이런 식으로 써지죠. 따라서 b의 6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바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3의 마이너스 2b제곱은 3의 6제곱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생겨죠. 그러면 얘만 넘어가면 3의 마이너스 b제곱은 2분의 3의 6제곱이다 라고까지도 쓸 수 있죠. 그리고 뭔가 3의 마이너스 b제곱을 또 찾아봅시다. 관계식에서 자 원래 요게 있었죠. 이거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6제곱하기 전에를 생각해보면 요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양변에 6제곱 한 거를 자 지금 조금 헤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그렇네. 얘를 그냥 바로 여기다 넣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는 2분의 3의 6제곱이니까 이거는 2b의 6제곱이죠.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6제곱을 지우면은 짝수제곱을 지었으니까 얘가 풀마 2분의 3인데 현재 b가 음수인 걸 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이쪽에서 지금 살짝 돌아갔네요. 미안해요. 그럼 이제 2 넘어가면은 이렇게 됐고 그때 a는 마이너스 3b였으니까 4분의 9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순서상이 하나가 잡힌 상태이긴 하다. 그래서 a가 4분의 9고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근데 문제에서 추가적인 정보 없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물어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 대입하면서 모순을 좀 찾아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대입을 다 해봅시다. 그럼 3에 a 더하기 b 한 게 a의 6제곱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3의 4분의 6제곱이고 얘는 4분의 9의 6제곱이니까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쪽은 3으로만 이루어진 거듭제곱이고 얘 실제로 3루트 3이고 얘는 뭐예요? 4분의 9의 6제곱이면 이거는 4의 6제곱 분의 9의 6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절대 달라서 여기서 모순이 생기면서 얘가 제껴져요.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9랑 3을 어디에다 대입해도 다 성립을 한다. 실제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봐도 3의 9 더하기 3이고 이쪽은 9의 6제곱이라서 얘 3의 12제곱 됐고 얘도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12제곱 돼서 똑같은 식에 대입했을 때 얘는 성립을 딱 해버리죠. 따라서 a가 9고 b가 3이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81 더하기 9 해서 92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좀 어렵기는 하죠.